토픽 1 문법 get입니다. get은 용법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지, 의도를 나타내는 용법, 두 번째 추측, 세 번째 계획이나 이미 정해진 계획이나 일기예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중한 질문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질문을 할 때, 정중한 질문을 할 때 뭐뭐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네 가지 용법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가 강한 의지나 의도. 이거는 1인칭에서 사용을 해요. 1인칭. 나일 때 나의 강한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추측. 뭐뭐일 거예요, 뭐뭐일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계획이나 일기예보일 때 get, 뭐뭐 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get을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질문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질문. 근데 그 질문이 정중한 질문, 정중하게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의 get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어서라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 그 원인이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을 추측할 때 뭐뭐 아어서 뭐뭐 겠어요 라는 그 표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용적인 표현으로 get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우리 관용적인 표현에서 ge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는 동사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동사, 형용사랑은 결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는 1인칭이에요. 나를 뜻해요. 나의 의지와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과거형은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뭐뭐 올릴 거예요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get은 1인칭 주어만 쓸 수 있지만 을 거에는 모든 인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get과 을 거의 차이점은 뭐뭐일 거예요는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사용을 하죠. 말을 할 때 비격식 체에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때 걔는 비교적 구어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문어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격식체로 말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학기에 꼭 장학금을 받겠습니다. 받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죠. 받다라는 동사. 저는 이번 학기에 꼭 장학금을 받을 거예요. 해도 맞습니다. 바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받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좀 더 문어체이면서 격식체의 표현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배우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죠. 배우다라는 동사 사용했고요. 저는 오늘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울 거예요. 해도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어요. 뭐뭐지 않다. 부정형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어요.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요. 이제 게임을 하지 않겠어요. 다 가능하죠. 부정형일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해도 맞아요. 근데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경우에는 구어체에서
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뭐뭐겠어요 라는 표현은 좀 더 강한 의지, 자신의 강한 의지를 더욱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의 의지를, 강한 의지,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죠. 토픽 예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회사에 가겠습니다. 이때 가겠습니다에서 get은 나의 의도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get이라는 것은 보통 문어체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격식적인 자리에서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체, 격식체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측이 있죠.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근거로, 즉 주관적인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나의 생각으로 추측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모두 결합합니다. 그리고 1인칭을 제외한 모든 주어 가능합니다. 이때 get은 과거, 현재,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 현재에 대한 추측, 미래에 대한 추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법으로 뭐뭐 올 것 같아요와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뭐 할 것 같아요도 이것은 이제 구어체 면서 비격식체. 하지만 이때 get은 또 문어체이면서 격식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유사문법이 뭐뭐 을을 거예요가 있어요. 앞에 첫 번째 유사문법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get은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뜻하고요. 주관적인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쓰려고 할 때는 객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어야 돼요. 또는 일반적인 사실의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는 재미있겠습니다. 영화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미래죠. 이때 사용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재미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스토리를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재미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 예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그 과거, 예전에 이미 과거에 그 시험을 합격한 과거에 그 친구의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라고 과거를 추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수진 씨 혼자 집에서 심심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를 추측하는 거예요. 수진 씨가 혼자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도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진 씨 혼자 집에서 심심하겠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하겠어요 추측을 나타낼 때 뭐뭐 할 것 같아요 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겠어요, 겠습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앞문장을 보면 아어서 라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과 자주 사용을 해요. 함께 사용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어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앞문장에 으니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에는 뭐뭐 하겠어요. 이 원인 때문에 뭐뭐 할 것 같네요 라고 추측의 결과를 나타낼 때 이렇게 두 개의 용법이 함께 자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리겠어요. 감기에 걸리겠어요. 그 원인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리겠어요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방학을 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다. 편하겠어요 라고 추측을 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요. 이때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대상은 상대방이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방학을 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상대방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방학을 했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겠어요. 세 번째 예문 엄마와 싸워서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 원인이 아마도 엄마와 싸웠기 때문에 속상하겠어요. 엄마와 싸웠으니까 속상하겠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문장에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아어서, 으니까, 뭐 때문에 이런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픽에 나온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자 부분입니다.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앞에서 가까운 백화점에 선물 받은 물건과 교환권을 가지고 가면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가 직접 바꿀 수 있으니까 원인이죠. 편하겠네요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으니까 뭐뭐겠네요 이렇게 함께 자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남자가 공부와 일을 같이 하려면 힘들겠어요. 추측을 한 거죠. 바로 위에 대화를 보니까 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공부와 일을 함께 하려면 힘들겠어요. 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남자는 그렇게 힘들겠어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이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문장 표현입니다. 세 번째 용법 보도록 할게요. 이미 정해진 계획이나 일기예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미 정해진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지, 알림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미래의 예보인데 이때는 대부분 다 ge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자, 이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요. 이미 정해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계획을 알릴 때, 공지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일기예보를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뭐뭐일 거예요와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격식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해진 계획, 공지나 알림, 일기예보는 대부분 다 격식체, 즉 문어체 표현으로 적당합니다. 그래서 올 거예요와 바꿔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예문, 이번 주 금요일에 축구 경기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금요일에 축구 경기가 있다는 사실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공지, 알림을 할 때 있겠습니다 라고 쓰죠. 두 번째, 문화원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획을 공지나 알릴 때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남서부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이건 일기예보죠. 일기예보를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일기예보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다 모두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서술어로 사용을 합니다. 토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가 오면 학생회관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문장은 이제 어떤 공지,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알림을 나타내는 그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지나 알림을 나타내는 내용을 쓸 때는 하겠습니다 라는 뭐뭐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 더 아래 문장을 보면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여기도 있죠. 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관용적 표현에서 get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토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주시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오고 밤에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이 문장은 모두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할 때는 get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세 문장에서 get이 모두 사용되었죠. 오지 않겠습니다. 부정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용법 보도록 할게요. 이때 get은 질문할 때 사용하는 get입니다. 질문할 때 사용하는 이 get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물어볼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손님에 대해서 정중하게 물어볼 때 사용을 해요. 수진씨 제가 만든 쿠키인데 드시겠어요? 또 마찬가지죠. 수진씨에게 내가 만든 쿠키를 드셔보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이때 get이 들어간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토픽에 나온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여자가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럴 때 질문할 때 쓰는 get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물어볼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럴 수 있겠죠 라고 했죠. 이때 뭐뭐 할 수 있겠죠 추측이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정중하게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뭐면 좋겠네요. 면 좋겠네요. 뭐뭐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또 좋겠다, 뭐뭐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또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뭐뭐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함께 나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함께 볼 태그로는 뭐뭐 을을 거예요. 뭐뭐 을을 것 같다.
을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할 수 있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ge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get은 문어체, 격식체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런 표현들은 구어체, 비격식체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뭐뭐 올릴 거예요 라는 거는 뭐 나의 의지, 의도, 계획을 나타내요. 그리고 뭐뭐 올릴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이제 추측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 유사한 요 문법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